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부동산 상식 석박사 오늘 금요일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방송 두 회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좀 이제 계약서 쓰는 법도 했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받는 거 뭐 기재되는 거 그런 거 알아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임대차 중에서 그 분쟁이 이제 많죠. 살다 보면은 그 분쟁 사례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분쟁 사례하고 그리고 그 해결법이랄까 아니면 뭐 법적 근거나 이제 해결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전월세 분쟁에 대해서 이제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과 묵시적 승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법률 용어예요, 이게. 그 부동산 거래는 아무래도 이제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법에 기초를 한 일들이죠. 모든 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도 법적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한번 알아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례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전월세를 살던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 중간에 뭐 근무지가 이제 다른 데로 발령이 났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아니면은 뭐 직장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바뀌었다든지 학생 같은 경우 학교가 바뀌어?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뭐 다른 사정이 이제 충분히 언제나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계약 기간 중간에 이사를 해야 될 사정이 생기거나 반대로 그러니까 집주인 사정으로 뭐 집을 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세주고 있는 방에 집주인의 뭐 자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거기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은 편이죠. 하여튼 그런 사정으로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을 내보내야 될 경우 이런 경우에 대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냐면은 이게 세입자 같은 경우 임차인일 경우에는 이제 집주인의 이제 복비를 대신 내주고 그러니까 복비라는 게 이제 중개 보수죠. 요즘 말로 이제 부동산 중개 보수 작년까지는 중개 수수료 그리고 집주인이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야 될 경우에는 임차인의 이사 비용하고 이제 중개 보수 이렇게 보통 내주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어떤 그런 법률의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게 뭐 민법 몇 조나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뭐 몇 조에 뭐 집주인이 중간에 내보내야 되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야 될 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일절 없어요. 근데 이렇게들 왜 해오냐 하면은 이게 어떤 관행적인 행위죠. 관행적인 행위고 어떤 관습법적인 행동인데 근데 이게 무턱대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이 법적인 근거가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은 법적인 근거는 있는 거예요. 그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게 민법 153조를 보면은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면은 먼저 번에 기한의 이익 이런 게 있었죠.
그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기한의 이익은 뭐 간단한 법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1항은 이제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2항은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은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법률 조항인데, 그럼 이 기한의 이익이 뭐냐? 이렇게 뭐 들어서는 언뜻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거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이제 했을 때 뭐 이게 법 조항에도 뭐 기한의 이익은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이런 거 없잖아요. 딸랑 두 조항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기한의 이익이란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했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은 쌍방에게 발생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권리, 임대인의 권리, 그리고 의무도 있죠. 의무도 발생을 하죠. 뭘 해주기로 했다던가 뭘 해야 한다던가 그런 의무도 발생을 하죠. 아무튼 그 임차인의 권리는,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으로서의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계약 기간 동안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권리. 그리고 임대인은 무슨 권리가 생기냐면은 임차 보증금과 월세를 받을 권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 동안에 그런 각자의 권리가 생기는데, 아까 여기에 있는 이 사례를 든 것처럼 어느 한쪽이 이 계약을 깨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입자가 깨든 집주인이 깨든 이렇게 깨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그거를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제 세입자 사정으로 나가게 될 경우에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은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못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고요. 반대로 세입자가 나가야 될 경우에는 계약 기간만큼 살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민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3조에 보면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내가 뭐 계약 기간만큼 더 살 수 있지만 이를 포기할 수가 있죠. 이사를 해야 할 사정이 생긴다는 거는, 여기 이사를 해야 될 그러니까 사정이 생긴다는 거는 자기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은 해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을 권리를 해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집주인의 사정으로 이제 내보내야 될 경우에 이것도 자기가 월세를 받을 권리를 포기를 하는 거죠.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임차인이 그 기간 동안, 계약 기간 동안 살아야 될 권리를 해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그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인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존해주는 대안으로, 그래서 임차인은 집주인의 부동산 중개 보수를 대신 내주고 임대인은 이사 비용하고 그 부동산 중개 보수를 대신 내주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어떤 이런 민법 153조에 있는 기한의 이익이라는 법조항에 근거를 해서 이제 가장 무난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제가 부동산 사무실 할 때 와서 물어보는 분들 보면은 그게 뭐 원래 그런 건 줄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법에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줄 아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법적인 근거는 있을 뿐이지만 법률에 규정된 거를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근거된 관행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잠시만요. 그리고 이 기한의 이익을 이제 또, 다른 예를 든다면은, 이제 은행 대출을 받았을 때, 통상 이 법조항은 그 은행 대출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라고 하죠. 채무자는 대출금을 만기 때까지 그 대출금을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가 생겨요. 그리고 채권자는 대출금을 만기 때까지 약정된 이자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임대차와 비슷하죠. 근데 이제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하거나 그렇게 되거나 또는 약정 기간 전에 대출을 갚아야 되거나 갚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채무자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자를 연체하게 되는 경우는 뭘로 보냐면은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봐요. 그 연체를 했다는 거는 대출 약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기한의 이익을 가질 권리를 박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대출금의 회수에 들어가는 거고요. 회수를 여의치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담보로 설정한 거를 이제 경매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출금을 회수를 하는 거고요. 약정된 기간 전에 대출을 갚을 때는 이 역시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미리 갚는다는 거는 이제 채무자가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이 약정된 기간 동안에 사용 수익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상대방의 이익, 그러니까 상대방이라는 거는 은행이죠. 은행이 이자를 받을 권리를 해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게 중도상환 수수료예요. 그 중도상환 수수료나 이런 거를 은행에서 받는 게 어떤 대출을 빨리 갚는데 왜 이런 거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 많은데 다 여기 민법 153조 기한의 이익 이거에 근거해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은행에서도. 이 기한의 이익과 기한의 이익 포기, 기한의 이익 상실 이런 거는 주로 금융권에서 많이 쓰고요. 이 법을 주도하는 거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전월세 임대차에서도 기한의 이익이란 거는 법률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거, 예, 요거 정도 아시면 충분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중도에 이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중도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된다거나 이럴 때 이런 걸 꼭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이러는데 다 상대방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해하거나 포기하거나 할 때 상대방의 그 권리를 보존을 해야 주는 차원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사례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하고 살던 중에 임차인 사정으로 1년 6개월 후 이사를 하게 되어서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이사를 했어요. 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그 당시에 빼주지 않고 6개월 후 계약 만료 기간이 되어서 6개월분의 월세를 빼고 주겠다고 하는데 이사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사정을 얘기했고 6개월간 실제 살지도 않았는데 월세를 받겠다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이것도 이제 상당히 많이 분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이제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제 일정 기간 살다가 일단 뭐 집안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직장 때문에 이제 옮겨야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집주인한테 사정상 이래갖고 이사를 해야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이제 이사를 했어요. 미리 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이사를 하고 이제 집주인에게 달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안 줘요.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죠. 네. 그래 놓고 이제 임대차 기한 다 돼가지고 그때 주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월세를 이제 남은 기간만큼 안 냈으니까 그걸 공제하고 주겠다. 월세만 공제하는 게 아니죠. 뭐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으면 이제 뭐 관리비도 빼고 이제 공과금도 사람이 안 살아서 기본 요금은 나오니까 가스, 전기 뭐 이런 거 다 공제하고 주겠죠. 근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요 사례를 놓고 봤을 때는 정당한 겁니다. 집주인이 모든 월세와 공과금과 관리비 다 공제하고 주는 게 정당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계약 기간 중에 임대차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는 해지의 효과를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먼저 설명한 대로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먼저 얘기한 기한의 이익 얘기했었죠. 기한의 이익에서 집주인의 권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야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집주인의 권리까지 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통보만 했다고 해서 그 해지의 효과를 상대방에게 미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집주인이 승낙을 해야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두로라도 뭐 전화를 하겠죠. 전화를 해서 제가 이만 해서 이사를 해야겠습니다. 사정 좀 봐주세요. 그럼 그래? 그럼 이사하세요. 그럼 승낙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 뭐 알아서 하던가 아니면 뭐 그래? 하고 그래요? 하고 그냥 끊었어요. 아무런 얘기 집주인은 안 하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도 안 하고 끊었어요. 제가 집주인이라도 그래요. 그러고 끊었고 승낙을 안 했죠. 뭐 하세요, 이사하세요, 뭐 알아서 뭐 아니면 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그래요? 하고 그냥 끊어버린 거는 승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승낙 받은 거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은 이게 원래 원칙대로 하면은 월세, 공과금, 관리비 플러스 법정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집주인이 꼭 승낙을 해야 되고 그거를 뭐 근거로 하겠다 그러면은 뭐 내용 증명 우편이 아니더라도 우편이라도 뭐 편지를 써서 한다든지 문자를 해서 뭐 카카오톡 같은 거 하다못해 아니면 뭐 휴대폰 문자라도 해서 근거를 남겨놓는 게 좋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다음 사례 하나 볼게요. 요거는 앞서 사례하고 똑같은데 한 가지만 달라요. 요 보라색 줄. 자,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약정하고 살던 중 임차인 사정으로
1년 6개월 후 이사를 하게 되어 집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이사를 했고, 집주인은 1개월 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그 세입자를 들였어요. 그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안 빼주고 6개월 후 계약 만료 기간이 되어서 6개월분 월세를 빼고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 것인가? 헷갈리죠. 그러니까 앞서 사례하고 다 똑같은데, 앞서 사례에서는 6개월간 집을 비워놨고 그대로, 요거는 집주인이 1개월 후에 세입자를 들여놓은 상태예요. 요 사례는 어떻게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집주인한테 얘기했는데, 저 이사할게요. 그래? 그러고 그냥 승낙 안 했어요. 그것까지 똑같아. 그러면은 6개월 동안에 안 낸 월세를 내야 되는가? 요거는 이런 식의 판례가 돼 있어요. 집주인이 1개월 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들였다는 거는, 요 임차인을 들인 행위는, 그러니까 먼저 임차인 간의 계약 해지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답은 안 했지만 그걸 인지하고 승인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판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새로운 계약, 그러니까 임차인이 거주한 날로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임차료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게 되면은 집주인은 이중으로 세를 받는 거거든요. 그 이중으로 세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그래서 법적으로 걸면 양쪽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는 안 하고요. 예, 먼저 얘기 드린 대로 묵시적 승인을, 그러니까 전 임차인이 이사 가겠다고 한 거를 직접적인 승인은 안 했지만은 그걸 듣고 알았기 때문에 새 임차인을 구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묵시적으로 승인을 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요 임차인은 1개월치, 1개월치의 그 월세와 공과금만 내면 돼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그 예전에 방송을 좀 길게 하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내용도 어렵고 용어도 낯설고 한데 방송이 너무 기니까 이제 좀 듣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요. 그 앞으로는 이제 짧게 이제 한 가지 주제만 정해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그러나 중요한 사항들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 방송이 워낙 손님이 없기 때문에 손님이 들어와서 이제 뭐 물어보는 거 있으면은 그걸로 채워서 이제 좀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지만은, 지금처럼 이제 저 혼자 떠드는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유튜브나 이제 뭐 다시 보기로 보는 분들은 이제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고 이제 지루하지 않게, 그래서 이제 간단한 방송으로 그렇게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게스트 들어오시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질문하는 거를 더 이제 채워질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월세 분쟁 이제 두 번째 사례를 할까 했는데, 요즘 그 권리금 상가 권리금 보호법 뭐 이 얘기를 뭐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도 뭐
장사를 할 분도 계시고 그럴지도 모르겠고, 장사를 이미 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이 권리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또 엄청 많죠. 권리금 하면 다 똑같은 건 줄 알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권리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거에 따른 또 어떤 그 권리금이라는 거는 어떤 기존에 있는 어떤 권리를 내가 돈 주고 사서 그거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권리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음, 지금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상가 권리금 보호법은 사실 좀 문제가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과연 효력이 있을지는 저로서는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권리금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